주근이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팬티를 다 바깥에 감지. 입는 느낌이잖아. 예전에 제가 포항 지진 났을 때 보니까 그 필로티 구조의 기둥들이 다 터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소리가 필로티 구조 이거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막 되게 불안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도 네네.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지진에? 포항 지진이 2017년도에 났죠. 17년도에 네. 나고 바로 18년도에 또 저희 그런 법제도 이런 거 사고 네. 나면은 빠릿빠릿하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2018년도에 필로티 구조에 대한 법이 강화가 많이 됐죠. 첫 번째가 네. 그 구조 기술사의 구조 확인이 의무화됐고, 의무화. 의무화. 무조건 이제 3층 이상 필로티 구조는 네. 건축 구조 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라. 그럼 그 라는 전에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쵸. 원래는 6층 이상이었어서 조금 강화됐구나. 네, 필로티 건축물은 3층으로 다운이 됐죠. 그랬고 사진 동영상 촬영 시공 중 사진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감리라는 게 네. 3층 필로티 건축물에 의무화가 됐어요. 구조 감리요? 구조 감리. 오. 구조 기술사 또는 이제 구조 분야 건설 기술인 고급 특급 해당하는 사람이 건축 감리 말고 네. 구조만을 전문적으로 보는 구조 감리를 의무화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당시에는 필로티 구조가 지진에 취약한 건 맞았네요, 그러면? 그쵸. 이제 태생에 어쩔 수 없이 그 힘의 흐름이란 게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2층과 1층이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기둥과 1층 기둥의 윗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2층의 바닥면, 이제 접합부 부분이 태생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 포항 지진 파괴된 모습들을 보면은 그 접합부 부분에서 네.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실제. 뭐 스트럽 간격이 원래 촘촘하게 배건이 돼야 되는데 네. 듬성듬성 배건된다거나, 심지어는 이런 사진도 있었어요. 스트럽이 주근을 감아야 되는데 주근이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팬티를 다 바깥에 감지. 입는 느낌이잖아. 스트랩이 감질 못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법이 강화가 됐고, 네. 또 필로티 구조 설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냈죠.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서 설계를 반영해라. 강화가 됐는데 설계만 또 잘 돼서는 안 되죠. 시공? 네, 설계, 시공, 감리. 이 감리까지. 3박자가 맞는다고 하면은 필로티 건축물은 충분히 안전하다. 무조건 위험한 건물이다라고 네. 볼 수가 없죠. 제가 그때 이제 포항 가서 들었던 게 그 스트럽이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감싸는 각도, 꺾는 아, 각도에 그쵸.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구조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했다고 안전하고 네. 이렇게 했다고 안 안전한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렇죠. 그게 어. 또 핵심을 잘 짚어주신 건데, 네. 이게 이 감싸는 스트럽이 135도, 그러니까 네. 완전히 감싸느냐가 정답인 거죠. 아. 90도로 감싸도 안 돼요. 그럼 이게 이 약간 필로티 같은 이렇게 경우에는. 열리는구나.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지진이 왔을 때 이 주근이 끝까지 잘 버티는 게 연성이나 이 무너지지 않는 것의 핵심인데, 이게 90도로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쉽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주근이 휜다. 그럼 그게 바로 우리 기둥, 포항 지진에서 보였다시피 그런 기둥 파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항상 감쌀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구조 감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 감리할 때 핵심 체크리스트예요. 135도로 꺾었냐? 네. 그 설계대로 꺾었냐? 그죠? 설계대로 잘 꺾어서 시공이 됐느냐?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해요. 과거에는 시공자가 좀 미숙하기도 하고, 그게 사실 시공하기가 어렵거든요. 135도, 135도 꺾어서 네. 그 주근을 감싼다는 것 자체가.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왜요? 이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감아야 되니까 시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끊어져 있다면 모를까. 그 90도로 하는 거에 비해서 작업자들이 시간 소요되고 귀찮은 게 있나 봐. 필로티 구조 말고 네. 그냥 기둥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지진에 취약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비교군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데, 벽식 구조, 우리가 아파트 그냥 필로티 구조가 아닌 네. 벽식 구조인 것과 기둥식 구조를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내력 벽식 구조가 내진에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벽이 아무래도 기둥보다 단면도 크고 힘에 대한 성능도 좋고 하니까 네. 이제 벽식 구조가 내진에 더 유리한 거 맞고, 필로티 구조와 기둥식 구조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기둥식 구조가 더 안전한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힘의 흐름은 항상 원활하게 가야 된다. 상층부에 있는 힘이 이 하층, 우리가 기초, 지반까지 원활하게 전달되는 게 핵심인데, 이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된다 그랬죠. 벽식에서 받던 힘을 기둥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거기서 네. 취약점이 나타나는데, 그냥 기둥으로 쭉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힘이 기둥에서 받는 게 쭉 지반까지 어떤 변화 없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필로티 구조보다 네.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힘은 약한 부위를 파고든다. 아, 우리가 물이 그렇잖아요. 네. 방수도 어떻게 취약한 방수를 부분. 해도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잖아요. 네. 근데 이 힘도 그 약한 부위를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기둥 구조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힘은 아픈 데를 또 때리는 그쵸? 그런 놈이네. 네네. 아, 나쁜 놈이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 기둥이 우리가 보면 딱딱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진 나면 이게 기둥이 이렇게 하면서 버텨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버텨준다?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기둥 사이에 예를 들어 조적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쵸. 이게 그쵸. 지진 났을 때 이게 흔들리면서 네네. 얘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걸 방해해서 더 그렇죠.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은 학교 건물에 네. 그런 게 많잖아요. 학교 건물에 네. 기둥이 있고 네. 그다음에 벽이 딱 붙어 있고 네. 조적벽이 붙어 있고 창문이 있죠. 창문. 그럼 보통 일반적인 건물, 사무실 건물이나 뭐 다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사무실은 이제 기둥에 이제 커튼월이 있기 커튼월이 때문에 많이 조적벽을 있고. 밖에 하진 않고 난간 같은 조적벽이 있는 건물. 그쵸, 그쵸. 네. 이 조적벽이 기둥에 딱 붙어 있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조적벽 자체가 네. 기둥에서 보면은 지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 부분에서 큰 발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 전단력, 네. 전단력이 네. 기둥을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 조적벽이 받는 힘을 네. 기둥에 전달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전단 파괴 그리고 네. 단주 효과. 단주 효과. 단주면 아, 짧을 단. 그죠? 기둥주.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둥의 원래 길이는 그게 아닌데 네. 그 조적벽 때문에 짧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이렇게 막 춤추면서 네. 이렇게 저항하는 거는 네. 장주일 때 원래 기존에 우리가 설계해온 기둥의 길이일 때 힘 성능을 발휘하면서 네. 좀 더 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파괴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주 효과로 인해서 딱 쪼개져 버린다. 그냥 기둥이 터져 버린다고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전단 파괴, 또 취성 파괴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80은 버틸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50밖에 못 버티고 막 그런 거예요? 원래 100을 버티도록 설계를 했는데 그런 어찌됐든 구조 요소는 아닌데 비구조 요소 때문에 네. 그 구조 요소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네. 100만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네. 예를 들어 80만큼 네. 발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다 뽀개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로티 구조 설계 가이드라인 보면은 허리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네. 허리벽과 이제 구조 요소인 기둥을 어느 정도 이격시켜서 설치해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허리벽을 설치를 해라라고 네.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한 이유입니다. 단주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벽이라는 게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기둥과 완전 이제 붙어가지고 지점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부 떨어뜨려서 얘가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움직일 때 네,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허리벽을 시공해라. 그런 또 구조 디테일이 있구만. 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허리벽이 위험한 거고 중간에 네. 어중간하게 있는 벽이 위험한 거고 네.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 보면은 교실과 교실 사이에 벽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예 기둥 전면을 채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체운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런 체운벽들은 오히려 내진 성능에 유리한 벽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꽉 보면- 채우면 꽉 채워야 되는구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세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조적벽은 가세가 추가가 되면은 또 횡저항 성능이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체운벽들은. 우리가 책상 다리 이렇게 설치하면은 X자로 하는 그럼요. 네. 그런 어떤 결속력을 갖는 거예요. 네, 이 네. 체운벽이라는 것. 그렇죠. 그럼 허리벽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오히려 방해돼가지고. 그렇죠. 예를 오히려 들어 더 큰 부하만 가한다. 이렇게 밀었을 때 책상 다리가 똑 하고 부러질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그냥 그 부분에서 네. 딱 걸리는 부분에서 네. 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거는 위험하면 보강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내진 성능 평가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기존 건축물에서 이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것들은 네. 내진 성능 평가를 추가해서 이 내진이 진짜 왔을 때 네. 지진 왔을 때 안전한지를 네. 평가를 하는데 네. 그게 만약에 NG가 난다 네. 그러면은 학교 건물에 우리 자세히 보시면 이제부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학교를. 그러면은 이 철골 구조물로 가세 내진 철골 보강 가세로 교실 전면을 이렇게 덮는 경우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철골 가세가 있으면은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컬러 판넬로 그걸 덮는 거죠. 안 보이게 덮어서 이렇게 내진 보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1,5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되게 작잖아요. 작고 귀여운 채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안 하시면 이제 언제 또 유튜브에서 뜰지 몰라요. 자연적으로 뜨는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제 우리 유튜버다 이제는.